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특히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그리고 간단히 데이터 마이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는 것은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병합하고 저장하고 분석하는 통합적인 도구와 프로세스를 일컫는 포괄적 용어입니다. 어, 이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비즈니스 환경과 조직 내외부에 대한 종합적인 전망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의 과정들을 보면 우선 우리가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운영 데이터, 이 운영 데이터의 수집을 하고 저장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건 내부에 있는 운영 데이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받아오거나 사올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내외부의 운영 데이터를 모아서 이런 운영 데이터를 의사결정 지원 데이터로 변환시키기 위해서 집계를 하게 되는데요. 집계를 하기 위한 중간 과정이 추출, 변환, 적재, 그러니까 ETL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데 Extract, Transform, Loading 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의사결정 지원 데이터를 정보로 변환시키게 됩니다. 그 과정이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저장이 되고요. 그러면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저장된 정보를 이용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좀 더 작은 단위의 데이터 마트를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를 통해서 최종 사용자가 자신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정보를 추출하게 됩니다.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데이터 마트를 통해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질의를 날릴 수도 있고 또는 보고서를 얻을 수도 있고 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데이터 분석하거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데이터를 감시하고 경고하고,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각화 과정도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하고, 그리고 이런 결정이 되면 또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후에 또 미래 행동이나 결과를 예측하는 그 전체가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의 주요 업무들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데이터 웨어하우스인데요.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보 시스템의 유형과 그 각각의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데이터의 성격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포괄적으로 정보 시스템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정보 시스템이 쭉 발전된 그 과정들을 보면 처음엔 이제 트랜잭션을 지원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트랜잭션 프로세싱 시스템 이 개발이 되었고요. 트랜잭션 프로세싱 시스템에서 축적이 되는 데이터들을 모아서 잘 분석하니까 경영 정보 시스템, 경영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래서 경영 정보 시스템이 탄생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개인용 컴퓨터 등등이 발전하면서 좀 더 직관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분석을 해보기 위해서 디시전 서포트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이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임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임원 정보 시스템, Executive Information System이라는 시스템까지 쭉 발전해 왔습니다. 이렇게 크게 보면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사실 이 세 가지는 어떻게 보면 디시전을 도와주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모두 다 어떻게 보면 디시전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라 볼 수 있고, 이걸 우리가 요즘은 뭐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트랜잭션을 도와주기 위한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가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운영 DB입니다.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소위 말하는. 그리고 이런 의사결정을 도와주기 위한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보면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되겠습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되겠는데, 이 DB와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성격이 굉장히 틀립니다. 일상적인 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의 수집, 처리, 저장을 위한 이 데이터베이스는 우리가 배웠듯이 정규화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응답 속도도 빨라야 되고요. 반면에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정규화가 꼭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쭉. 그래서 트랜잭션 시스템과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크게 둘로 나눈다면, 이것과 이렇게 둘로 크게 나눈다면 트랜잭션 처리 시스템의 데이터들은
아주 상세합니다. 일어나는 시간 순으로 정리가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주문과 주문 제품이 있다. 이거 우리 많이 보던 테이블이죠. 그래서 몇 월 며칠 주문이 일어났고, 배달 주소는 어디고, 어느 영업 직원이 주문을 받았고, 그 주문과 관련된 고객은 누구냐, 그리고 그 제품에 포함된 그 주문에 포함된 제품은 뭐고, 얼마에 팔렸고, 몇 개 팔렸느냐 등등해서 아주 상세한 정보, 실시간 정보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트랜잭션 데이터는 주로 실시간 데이터, 그리고 요약 수준도 굉장히 낮죠. 아주 상세한 정보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모델 자체는 높은 수준의 정교화를 요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트랜잭션 시스템의 데이터들을 살펴보면, 트랜잭션의 특성은 주로 갱신이 많죠. 주로 그 어떤 데이터를 검색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제로 주문이 일어나면 주문 데이터를 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갱신 같은 것들이 상당히 자주 일어나게 되고, 대량의 갱신 트랜잭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속도도 빨리 갱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갱신 위주고 양도 많고 신속한 갱신이 필수적입니다. 반면에 검색하는 질의들을 보면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고, 그리고 범위도 상당히 좁고 복잡성도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질의라는 게 몇 월 며칠 무슨 주문이 있었느냐, 또는 그 주문에 포함된 제품은 뭐였느냐, 이런 질문들이 주로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데이터의 양도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의사결정 지원을 하기 위한 시스템의 데이터는 예를 들면 이런 데이터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아주 자세한 정보가 의사결정을 위해서 필요한 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세한 정보가 의사결정을 위해서 필요한 건 아니고, 뭐 영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뭐 1, 4분기 동안에 제품별로 또 매장별로 매출이 얼마나 일어났느냐, 이렇게 요약된 정보겠죠. 그럼 1, 4분기라는 건 벌써 1월, 2월, 3월을 다 합친, 여기서 일어나는 이런 그 주문 레코드들이 수백 장, 수천 장이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값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굉장히 요약 수준이 높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일어나는 데이터를 보기보다는 뭐 과거에 일어난 것들이겠죠. 그래서 과거에 축적된 데이터, 그리고 이게 뭐 주 단위, 월 단위, 연 단위, 이런 식으로 정리된 데이터가 주로 요구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는 사실 아주 정교화되어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정교화되어 있는 구조는 아니고 비정교화된 복잡한 구조를 갖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다차원 데이터 모델을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관계형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다차원 데이터베이스로 처리할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지원을 하기 위한 데이터에 일어나는 일들은 주로 검색입니다. 그래서 검색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1, 4분기가 끝나면 1, 4분기 데이터를 요약해서 넣고, 2, 4분기가 끝나면 2, 4분기 데이터를 요약해서 넣고, 이렇게 하듯이 주기적인 적재가 일어나야 되고, 요약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계산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 갱신이 빨리 일어나기보다는 검색을 빨리 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이건 이미 일어나서 축적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거를 갱신하는 경우는 에러가 있는 경우가 외에는 별로 갱신할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주로 갱신보다는 1, 4분기 가장 성과가 좋은 직원은 누구냐, 이런 식으로 찾아보듯이 신속한 검색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질의도 이 트랜잭션 데이터에 비해서 훨씬 더 질의도 많고, 질의의 범위도 넓고, 질의 내용도 복잡하고, 그리고 쭉 오랜 세월의 데이터를 전부 다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양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트랜잭션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와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성격이 아주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트랜잭션 데이터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는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데이터베이스, 운영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이라면, 의사결정 지원을 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는 우리가 구별하기 위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부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즉 이거를 다시 말하면 데이터 웨어하우스인데요.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요구사항은
일단 질이 자체가 복잡하다고 했습니다. 질이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복잡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지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은 이 비정규형 또는 다차원 데이터를 지원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데이터를 가지고 옵니다. 뭐 계층형, 그물형, 관계형, 뭐 객체형, 그 다음에 노스QL, 하여튼 조직 내에 있는 만약에 데이터베이스가 여러 형태로 되어 있다면 그 여러 형태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고, 또는 외부에 있는 데이터들도 또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원천과 다양한 DBMS 제품으로부터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추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1분기가 끝났다. 그럼 1분기에 뭐 데이터 추출할 수도 있겠죠. 또는 이게 더 잘게 뭐 월 단위, 주 단위, 심지어는 1단위로 할 수도 있고, 데이터 추출을 실시간으로 데이터 추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예외적이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데이터가 추출돼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추출 과정 자체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추출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다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적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재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뭐 경우에 따라서는 통합할 필요도 있고 요약 분류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이 제공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의사결정 지원 데이터베이스는 직접 사용자가, 실사용자가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실사용자가 자기 데이터 분석이나 질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사용하기 쉬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좋아야 하고, 유저 인터페이스가 좋아야 하고, 그 다음에 속도도 빨라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출력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픽 형태로 출력이 되든지, 뭐 테이블 형태로 출력이 되든지, 사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시각화 같은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도구들도 또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의사결정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해의 데이터가 축적되고 또 여러 원천으로부터 데이터가 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Very Large Database, VLDB라고 하는데 VLDB 지원 기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려다 보니까 하나의 프로세서로서는 속도가 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 대의 프로세스를 한꺼번에 사용하는 뭐 MPP 같은 Massive Parallel Process나 Symmetric Multiprocess 개념들을 사용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사항들을 모두 갖춘 것들을 우리가 데이터 웨어하우스다라고 따로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그래서 통합적이고 주제지향적이며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비소멸성 데이터베이스다 라고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한 네 가지 특성, 특성을 각각 생각해 보면 각종 원천,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통합적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통합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주제에 따라서 나누게 됩니다. 영업, 마케팅, 재무, 유통 등 주제지향적으로 나누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뭐 은행이다. 그러면 은행의 고객 데이터가 실제 운영 시스템은 뭐 입출금을 위한 운영 시스템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대출을 위한 시스템도 있고, 뭐 신용카드, 외환거래 등등 다양한 정보들이 따로 운영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담으려면 사실 그런 다양한 원천에 있는 데이터들을 다 통합해야 돼요. 그렇게 통합하고 나면 이걸 고객별로 볼 수도 있을 거고, 이 고객이 얼마나 우수한 고객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 수익을 일으키는 고객이냐 보려면 단순한 입출금만 갖고 안 되죠. 그 다음에 대출, 신용카드 쓴 내역, 그 다음에 뭐 외환 처리해간 내용 뭐 다 합쳐야 되겠죠. 그럼 그렇게 다 합친 통합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고객별로 볼 수도 있을 거고요. 또는 뭐 지점별로 우리가 볼 수도 있겠죠. 또는 영업 사원별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기간별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쭉 본다면 이게 하나의 주제 지향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해 보는 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든지 간지 시계열 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추세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한 해 정도의 데이터만 축적하는 게 아니라 여러 해의 데이터가 쭉 쌓이게 됩니다. 그렇게 저장된 데이터는 삭제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축적돼서 분석에 이용되기 때문에 또 다른 의미에서는 비소멸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과거 추세와 미래 추세, 과거 추세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역시 여러 기간,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데이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비소멸성도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굉장히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데이터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외부 자료를 포함하고 그 다음 내부 자료에서도 다양한 원천에서 데이터들이 쭉 들어오게 되는데 이런 데이터들을 추출, 변환, 적재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각각의 데이터들이 항상 같은 포맷으로 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심하면 코드 자체가 틀려서 예를 들어 회계부서에서 쓰는 코드와 생산부서에서 쓰는 코드가 다르고 마케팅 부서에서 쓰는 코드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들 간에 동일한 걸 서로 다른 코드로 부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끄집어냈지만 그 코드를 통일시켜주는 변환 작업을 해야 되고 그 후에야 비로소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적재를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ETL이라고 하는 Extract, Transform, Loading이라는 ETL 과정이 굉장히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렇게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만들어지면 이제 이 웨어하우스에 대해서 사용자들이 직접 올랩을 이용한다든가 웹에서 액세스를 한다든가 데이터 마이닝을 해볼 수 있다든가 하는 작업들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 대규모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경우는 요 중간에 한 단 정도를 데이터 마트로 쪼개서 이 데이터 마트라고 우리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데이터 마트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보다 조금 더 작은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데이터 마트를 쭉 쪼개서 주제별로 예를 들어서 데이터 마트를 쪼개 놓고 그러니까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눈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사용자들이 접속을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작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3단계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3단 구조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 ETL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다양한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일괄된 형태로 변형하기 위한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추출을 먼저 하겠죠. 그래서 원본 파일과 트랜잭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추출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초기 추출에는 특정 시점에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처음 만들 때 한 번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처음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입력할 때 초기 추출이 되겠고 그 이후에는 주기적으로 변화된 내용만 추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기가 1단위 주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트랜잭션 DB에서 보통 데이터를 추출해야 되기 때문에 트랜잭션 DB가 바쁘지 않은 심야 시간에 매일 주기적으로 추출을 한다든가 1단위가 필요 없으면 일주일에 한 번 주말에 심야 시간에 추출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주기적 추출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추출된 데이터는 먼저 해야 될 일이 이제 오류를 혹시라도 모른 그런 오류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오류를 제거해서 데이터의 품질을 개선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이제 이 오류를 잡기 위해서 패턴 인식이나 AI 기법 등을 이용해서 사람의 손을 좀 덜 거치고 품질 개선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류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적합한 형태로 데이터를 변환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필드 수준의 변화되는 코드 변환, 단위 변환 등등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부서끼리 코드를 서로 다르게 쓰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단순한 예로는 남자, 여자를 갖다가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0, 1로 사용하고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male, female이라고 쓰고 있고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남자, 여자로 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경우에
남이나 영이나 메일이라는 M이라는 걸 전부 다 남으로 예를 들어 통일을 시켜줘야 될 것이고, 여자를 여자라고 돼 있거나 1이라고 돼 있거나 female로 돼 있는 걸 다 여자라고 통일을 시켜줘야 되겠죠. 이게 만약에 뭐 0과 M이다 이런 것들이 뒤섞여 있으면 이거의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통일해서 하나로 통일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단위도 마찬가지겠죠. 어디에서는 뭐 킬로그램 쓰고 있고 어디에는 근을 쓰고 있고 어떤 파운드를 쓰고 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걸 하나의 단위로 전부 다 통일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데이터들이 합쳐질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필드 수준은 그런 일들을 해줘야 될 것이고, 레코드 수준에서는 필요한 레코드들만 뭐 선택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 경우에 따라서는 조인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또는 집단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매일매일에 1단위, 아니 매일 몇 건수의 주문이 일어났는데 그거를 1단위 주문으로 바꾸려면 당연히 그룹 바이 해서 날짜별로 애그리게이션을 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집어넣을 때는 이런 변환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변환이 다 일어나고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터를 DW 전송하고 저장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속도를 빠르게 위한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색인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의 추출 변환 적재 ETL이라고 얘기하는 이 과정은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프로세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렇게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가지고 분석해보는 분석 환경을 우리가 OLAP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OLAP이라는 것은 온라인 애널리티컬 프로세싱 이라는 단어의 약자인데요. 이건 마치 우리가 트랜잭션 시스템에서 온라인 트랜잭션 프로세싱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요거를 OLAP라고 얘기한다면 요거를 트랜잭션을 집어넣어서 OLTP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OLTP와 비교하는 뭐 단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OLAP, OLTP. 그래서 TP는 트랜잭션, AP는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시스템. 그래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고급 데이터 분석 환경을 우리가 OLAP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분석은 대부분 다차원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데이터 출력 기능 플러스 데이터를 통합하고 압축하고 분류하는 기능, 그걸 슬라이스 앤 다이스, 드릴 다운 앤 롤 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요 뒤쪽에 가서 다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차원 데이터가 도대체 뭐냐라고 얘기하면 다차원 데이터를 설명하기 가장 좋은 건 이런 큐브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 큐브 안에 소위 말하는 KPI, 키 퍼포먼스 인덱스라고 그러죠. 핵심 성과 지표가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죠. 그럼 예를 들어 여기에 매출이 들어있다. 매출액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요 큐브에 들어있는 건 강남의 침대에 쭉 가보면 1월달 매출액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있고, 그런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전부 다 합쳐서 요 큐브로 본다면 강남 침대인데 1월달 매출 전체 합계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차원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게 제품 차원으로 볼 수도 있고 매장 차원으로 볼 수도 있고 기간 차원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차원들인데, 차원 어떤 걸로 분석해 보겠냐, 제품별로 분석해 보겠느냐, 매장별로 분석해 보겠냐, 기간별로 분석해 보겠냐, 그게 이제 차원이 되겠습니다. 분석해 보는 차원이 되겠죠. 그런 차원이 여러 개 있다는 의미에서 다차원이라는 의미고, 그게 다차원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석해 보기 위해서 뭐 여러 고급 모델링이나 계산 기능도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다차원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술이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지원하는 기능들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기능도 지원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용자 접속, 쉬워야 된다 그랬죠 아까. 사용자 접속. 그래서 기존의 데이터 분석도가 비슷해서
따로 많이 배우지 않아도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지금 데이터, 개별 데이터를 보다가 그 개별 데이터를 합치면 요게 앞에서 얘기한 롤업이 되겠습니다. 롤업. 데이터를 합쳐나가는, 요약하는 단계고요. 드릴 다운은 데이터를 더 상세하게 보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치고 다시 이렇게 합치면 이거는 1분기 동안 1월, 2월, 3월을 다 합친 게 되겠죠. 1분기 동안 지금 이쪽 면을 다 합친 데이터니까 모든 제품의 강남 매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시 또 합치면 이건 1월, 3월 동안 전체 매출이 되겠죠.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슬라이스 앤 다이스라는 얘기를 했는데 온라인 분석 처리 기능 중에는 이제 단면을 자른다. 특정한 차원의 값. 그래서 이게 차원이라는 건 아까 제품이라든가 기간이라든가 우리가 분석해보고 싶은 그런 디멘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품 차원이 되겠죠. 특정한 차원, 제품 중에서 그 중에서 특정 값, 소파를 고정시키고 그 한 단면에 초점을 맞춘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표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1월, 2월, 3월 각 월별로 각 매장별로 매출인데 요 매출은 소파의 매출입니다. 소파의 매출입니다. 그러면 강남의 1월의 소파 매출 그걸 다 합치면 요거는 이제 롤업이 되겠죠. 요런 것들을 합쳐서 롤업을 한 게 될 거고 마찬가지로 요렇게도 롤업을 할 수 있는 각 지역을 다 합친 것 그거를 또 더 다 합치면 전체 매출이 되겠죠. 소파의 1분기 매출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단면 자르기를 해서 분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이스는 주사위 꼴로 뭐 자르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단면에 많은 항목이 있을 때 이를 특정 값으로 지금 고정을 하는 겁니다. 얘를 특정 단면을 하나 고정시켜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만 출력하는 건데 예를 들어 2022년 2월에 강남 매장에서 팔린 식탁 매출이 얼마냐 그렇게 본다면 2월은 이쪽일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강남 매장은 여기겠죠. 그래서 2월에 강남 매장에서 팔린 식탁이라고 하면 요게 되겠죠. 요거. 그죠? 그래서 요 큐브만 잘라내서 다이싱해서 들여다볼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2022년 2월 강남 매장의 매출. 그럼 강남 매장의 매출이란 건 강남 전체 침대, 소파, 식탁, 장식장을 다 합쳐야 나오니까 요 큐브가 되겠죠. 그래서 2월 강남의 매출액은 얼마냐. 그 다음에 뭐 1월부터 3월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 기간축을 다 합한 거죠. 이태원 매장에서 팔린 식탁 매출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럼 이태원 매장은 여기 있으니까 이태원 매장으로 가고 식탁만 뽑아내는 거니까 요 큐브가 되겠네요. 그죠? 1, 2, 3월은 다 합친 거니까 1월, 3월 동안 이태원 매장에서 식탁이 팔린 매출액이 얼마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1분기 동안에 김포 매장에서 팔린 침대 매출 뭐 비슷한 컨셉이죠. 1분기 동안에 김포 매장에서 팔린 침대 매출 그 다음에 3월에 침대 매출 이거는 이제 이 3월 달에 그죠? 3월 달에 있어서 모든 매장을 다 합친 거잖아요. 그죠? 모든 매장을 다 합친 거니까 모든 매장을 다 합친 침대만의 매출액이니까 요 큐브가 되겠네요. 그리고 1, 4분기 동안에 식탁이 팔린 매출 그러니까 1, 4분기를 다 합쳐야 되니까 이렇게 다 합쳐지고 식탁을 하고 모든 매장을 다 합치니까 요게 될 거고 그 다음에 1월부터 3월까지 총 매출액 하면 마지막 이 가장 진하게 만들어진 이 큐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하얀 큐브들은 각각의 세 가지 디멘전이 다 합쳐진 거고 요 좀 옅은 큐브는 두 가지 디멘전이 합쳐지고 한 디멘전을 합친 거고 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두 가지 디멘전을 합쳐지고 세 가지 디멘전을 다 합친 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 이제 매장이 세로축 뭐 월이 가로축으로 왔다면 그걸 축을 바꿔볼 수 있습니다. 월을 세로로 갖고 오고 매장을 가로로 갖고 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축회전 피버팅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데이터 큐브의 차원을 재정렬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원이 둘보다 많을 때 주로 자신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재정렬하는 것을 피버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뭐 엑셀에서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세 보기와 요약 보기가 있는데 drill down, roll up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개괄적인 수준에서 보다 상세한 수준으로 이동하는 걸 drill down, 그 다음에 상세한 수준에서 보다 개괄적인 수준으로 이동하는 걸 roll up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큐브에서 본다면 이렇게 됩니다. 요게 요약 정보에서 이렇게 하면 각 매장으로 펼쳐보는 거고, 그걸 다시 월별로 펼쳐보는 거고, 다시 제품별로 펼쳐보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간다면 드릴 다운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개별 데이터에서 전부 다 요약해서 이 모든 제품, 매장, 그 다음에 월별 뭐 이렇게 다 본다면 이거는 롤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릴 다운, 롤업은 큐브에서 본다면 그런 모습일 거고,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온라인 분석 처리 올랩의 형태로 본다면 아마 이런 식으로 제공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1월달 매출을 쭉 보여주는데, 이걸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 더 자세하게 일별로 볼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지금 2월을 클릭하면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쭉 각 그 일별 매출이 보여지게 되고, 다시 한번 클릭하면 합쳐져서 합계만 보여지게 되고,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한번 하면 드릴 다운이 되고, 다시 클릭을 한번 하면 롤업이 되고, 이런 형태로 아마 보여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계산과 통계 기능, 모델링 기능, 뭐 가정 변경 와리프 분석이라든가 민감도 분석이라든가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사용자가 사용하기 쉽고 응답 시간이 빨라야지 사용자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런 올랩들의 유형을 살펴보면 크게 관계형 올랩이라 해서 릴레이셔널 올랩 또는 롤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롤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차원 멀티 디멘전은 올랩이라 그래서 몰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형이 있습니다. 혼합형이 있어 그걸 H랩, 홀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선 관계형 데이터 스키마는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이제 관계형으로 만들어져 있을 경우에 자연스럽게 확장돼 나갈 수 있는 방향이고요. 관계형에서는 데이터 스키마를 비정규형 다차원 데이터를 지원하기 위해서 스타 스키마를 가지게 됩니다. 이 스타 스키마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이 복잡한 질이나 고급 데이터 분석을 위한 여러가지 확장 SQL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형 데이터베이스를 지원하기 위한 도구로서 적합합니다. 단점은 이 정규형을 기본으로 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비정규형을 만들기 때문에 그 비정규형을 만들기 위해서 스타 스키마라는 복잡한 구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조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검색 시간이 늘어날 수 있는 단점이 있고, 대신 이 장점은 이 원시 데이터,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추출된 다차원 데이터가 추출된 원천 데이터 또는 원시 데이터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 원시 데이터를 직접 검색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차원 올랩, 몰랩의 경우는 아까 본 그런 그 다차원 큐브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그래서 행렬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는데, 이런 데이터 큐브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이 일정한 수의 차원으로 미리 정의를 해야 돼요. 미리 정의를 해서 데이터를 거기다 저장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만약에 분석 방법이 바뀌거나 새로운 차원을 추가하려면 새로운 큐브를 만들어야 됩니다. 매번. 그래서 미리 계획된 분석에는 편한데, 생각지 못했던 차원이 다시 추가돼야 된다면 큐브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고요. 또 하나의 다른 단점은 원시 데이터를 볼 수 없다는, 그러니까 이미 끌어와서 큐브에 넣어놨기 때문에 큐브에서 다시 원시 데이터를 접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시 데이터를 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다차원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고 분석하는 데는 가장 적합한 구조이기도 합니다. 편리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중소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몰랩이 적합한 형태의 올랩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둘을 합쳐서 특성을 혼합시켜 놓은 홀랩이라는 게 있는데요. 다른 두 방법보다 더 복잡하고 장점도 그다지 크지 않아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몰랩과 올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